정부 3.0의 이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이번 시간 주요 뉴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는 연초만 되면 연말 정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내역 등을 신고서에 일일이 옮겨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공제를 잘못 신청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할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한 번만 신청하면 정부가 매년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등 몇 가지 정보는 본인이 직접 추가해야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정부가 보내준 신고서 초안에 추가할 사항이 없어서 초안만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과 주요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개념 및 특징.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1.0 서비스와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2.0 서비스를 넘어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통합적,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는 공공서비스 생산과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에서 발생하는 고전적인 행정비용의 낭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자 개개인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나 정보 생산 및 전달 체계를 재구성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러한 서비스 정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서비스 정부의 특징은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과 실시간 정보 제공,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중단 없는 서비스 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개인별과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 환경, 안전, 치안, 복지 등 국민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을 대상으로 국민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해 국민들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영유아 시기에는 영유아 예방접종 알림이 서비스와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 주변 안전 지도를 제공하며 입시 정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기에는 학자금 대부와 취업 정보에 대해 안내하며 중장년 시기에는 소자본 창업에 대한 정보와 산재보험 요양비에 대한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게는 노령연금 수령 방법과 일자리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지식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피드백을 획득합니다. 시민들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지식 서비스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피드백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해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 현실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이터와 이에 기초하는 공공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제공합니다. 2.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국민들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첫째,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합니다. 둘째,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정부 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합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안내 단계에서는 창구와 현장, 온라인을 통해 자격이 발생한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처리 단계에서는 개인 중심으로 정보를 분석해 기관끼리 연계함으로써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발생 가능한 사각지대를 찾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창구와 현장,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럼 이러한 서비스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인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등의 내용과 그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고 국민 개개인별로는 요구와 필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정책과 사업, 서비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디자인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3.0 서비스 정부는 국민이 중요한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제공하는 생애 주기 서비스,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취약계층 배려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맞춤형 서비스 통합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현행 정부의 서비스 제공 체계는 개별 부처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 중심으로의 서비스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임신, 출생, 교육, 취업, 결혼, 사망 등 국민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안내하거나 제공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 처리 제도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 처리,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제공하는 전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정책 DB와 모바일 통합 업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등 핵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장애인의 활동과 소통 제약을 극복하고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등록 후 후속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장애인 지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손안의 정책정보 서비스 구축도 지속됩니다. 금융, 세제, 인력, R&D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 정보에 대해 인터넷, 현장 상담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정비도 추진됩니다. 대표적으로 민원 24를 통해 다양한 생활민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국민 개인에게 부과되거나 처리해야 할 과태료, 미환급금 등 생활민원 정보까지 민원 24 단일 창구에서 통합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 개인이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모르는 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서비스 목록 전체를 국민 개인별로 안내합니다. 우선적으로 임산부와 중소상공인 그리고 농어업인 등 3개 유형에서 시범 운영이 추진되며 향후 결손가정과 학생 등으로 확대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례를 함께 볼까요? 먼저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입소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입소 희망월을 밝힌 후 입소 대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입소 대기자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 명부를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했고 영유아 보육법상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순번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어린이집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사랑 보육 포털을 구축해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접속해 희망시설을 검색한 후 전국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자 수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선택해 입소 희망월과 함께 입소 대기를 신청하고 희망한 어린이집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입소 대기자를 손쉽게 관리하고 시스템을 통해 입소 순번을 자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부모와 어린이집은 한 번의 방문 또는 접속으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주차 가능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제공 사례를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도착해야만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 주변의 주차장 위치와 요금 정보 등은 다양한 앱과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차 가능한 면수는 실제로 도착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서 주변을 헤매거나 약속 시간을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서울 주차 가능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도 목적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의 위치, 요금, 그리고 운영 시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주차 가능한 면수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서울시 역시 시민들이 한 번의 방문 또는 접속으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요금 스마트 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요금제 등 통신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통신사별로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가입한 이동통신사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금제나 사용량을 조회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고민하거나 미환급금, 서비스 품질 등의 관련 정보를 각각 조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스마트 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 초이스를 통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사용 패턴에 적합한 통신사별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환급금, 서비스 품질 등의 통신 관련 정보들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정보는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3.0의 핵심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국민 중심의 서비스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와 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지, 일자리, 교육, 세금, 중소기업 지원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가 우선 대상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서비스의 예를 살펴볼까요? 먼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정부가 먼저 작성해 제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번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요금 감면이나 교육급여 등이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가는 경우 양육수당 신청을 부모에게 제시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정부가 보유 정보를 이용해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
국민이 이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신고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정부 서비스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장애 요인이 적은 서비스부터 시범 사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1단계로 2015년까지 우선 추진과제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2단계로 2016년까지 법제도 개선, 정보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3단계에 착수해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정부는 복지와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수급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 맞춤형 정보도 제공됩니다. 또한 숨겨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민간 참여나 빅데이터 활용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대기 오염 예보 사전 제공 서비스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동네 대기질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포털 사이트 등에 직접 접속해 미세먼지 농도 등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노인이나 호흡기 질환자, 학부모 등이 대기질에 관한 경보 발령 사실을 모르고 외출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에어코리아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우리 동네 대기질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고 미세먼지와 오존, 황사 등 대기질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SMS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시 알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예보 서비스를 통해 환경부는 노인, 호흡기 질환자, 학부모 등 대기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병무청은 현장 방문 민원 상담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운영해 민원을 해결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일방향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병무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병무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3.0 국민행복,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은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를 통해 국민중심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발로 뛰는 맞춤형, 실용형, 그리고 배려형의 쌍방향 현장 민원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를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ICT 기술 발전은 국민이 국정 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은 서비스의 일방적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정부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서비스 제공, 그리고 평가와 환류까지 그 참여의 범위와 방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부 서비스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간주도 개방형 서비스 혁신 체계 구축은 물론 클라우드와 데이터 개방에 기초하여 수요자 니즈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도 기존 정부 제공과 민관 협업, 그리고 민간 제공으로 다양화됩니다.
또한 모니터링과 서비스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은 국민 직접 참여와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집단지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능기부, 커뮤니티 맵, 국민참여 디자인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책 의제와 서비스 선호에 관한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디지털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참여형 치안이나 도로 이용 불편 신고 등과 같은 온라인 제보 서비스를 통해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즉시 제보하고 정부는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이 운영하는 청원 서비스인 위더 피플의 API를 공개해 백악관 이외의 어느 사이트에서도 의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 또한 API를 공개해 어느 홈페이지에서나 아마존 상품을 팔 수 있고 아마존은 판매 대금의 최대 6%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 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민간 앱을 통해 각종 신고와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각종 신고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민간 채널 연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 또는 민간 채널로 접수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버스 불편 신고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버스 불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은 서울시 앱이나 민간 앱을 통해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민간 앱을 통해 서울시 앱에 불편 사항이 전달됨으로써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인 대응반이 가동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이 강화됩니다. 대표적으로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 관련 시스템을 공개하고 민간의 관리 권한을 부여해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 복구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 추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의 국민 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 시스템 사례입니다. 요즘 사회는 스마트폰 사용이 4천만, 차량 블랙박스 장착이 350만 등으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의 사용이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증거물 등에 관한 제보 부재로 범죄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의 유력한 단서, 즉 증거물들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중요 단서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각종 범죄 현장의 영상과 사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목격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수사, 교통 등 내부 시스템과의 자동 연계가 되어 수사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건 정보와 주요 단서 등을 원터치로 업로드하고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감면, 보험료 할인, 기념품 제공 등 제보 행위에 대한 물질적 보상 제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형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으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국민과 경찰이 함께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보된 사진이나 동영상 정보는 경찰청 내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과 형사사법 통합 시스템에 연계돼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범죄 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과 소통에 협력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제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심야버스 하차 지점 자율 선택제의 사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들이 버스 노선에 따라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하차함으로써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의 심야버스 승객이 귀갓길 불안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13개 노선 심야버스 승객이 버스 정류장과 관계없이 집 근처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정류소와 멀리 떨어져 불편한 경우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하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야버스 하차 지점 자율 선택제, 즉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늦은 귀가를 하는 학생과 여성 등의 심야버스 이용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의 다같이 그린 서비스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광주시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환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그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웹과 앱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 환경활동 앱을 통해 참여 주민에게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은 이러한 포인트를 이용해 동네 환경 개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광주시는 행정정책 수립 및 집행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이 거주지 주변 환경 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지역사랑 시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가꾸는 동네 환경 공동체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업무 적용 가이드.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엄마, 나 어린이집 안 가고 싶어요. 재미없어.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데 어린이집을 안 가면 누구랑 있으려고? 애가 저렇게 싫어하니 무작정 보낼 수도 없고. 여보, 그럼 옆집 할머니께 애를 부탁해볼까? 할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아이를 봐주실 수는 있겠지만 감사 표시로 용돈이라도 좀 넉넉히 드려야 할 텐데. 할머니, 그럼 우리 현수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요. 여보세요? 네, 어디시라고요? 네, 주민센터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현수 어머님께서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신청을 해야만 양육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항상 확인해서 챙겨주고 있어요. 정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안 그래도 빠듯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시점에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서비스의 중심이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서비스 정보는 수요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통합적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서비스 정보의 특징에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과 실시간 정보 제공,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중단 없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보를 통해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서비스와 정보의 통합 제공 및 원스톱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하고 사각지대가 해결됩니다. 또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국민이 신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제안하고 국민이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서비스 정보는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 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숨겨진 사각지대를 발굴합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 등을 통해 제3자에 의한 복지 누락자 발굴 체계가 도입됩니다. 또한 서비스 정보는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별 부처 중심의 서비스 통합 사업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핵심 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지원 시스템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순환의 정책 정보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또한 정책과 서비스 정보 창구가 대한민국 정부 포털로 통합됩니다. 지금까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